2025년 한 해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2025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수년간 쉼없이 헌신한 끝에 은퇴할 나이에 도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여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 넉넉하고 생활이 풍족하더라도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노년을 보다 완전하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특히 세 번째 조언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퇴의 단계에 들어서면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간적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가 양날의 검이 되어 삶의 균형을 잃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6가지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마세요. 옛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피하세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예전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찾아가 옛 추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잦은 이동은 안전하지 않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면 교통량은 점점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주 이동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처음에는 만남이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흥미가 점차 줄어들고 예의가 허물어지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주 방문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계속 방문하는 것은 그들의 바쁜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거나 특별한 날에 가끔 만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집을 짓지 마세요.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과 평온함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집을 짓고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 낮은 효율, 시골에 집을 짓는 데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은 도시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집이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움, 도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편리함에 익숙해진 후에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이나 약품 구입과 같은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데 농촌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불편함, 자녀들이 곁에 없으면 시골 생활은 외롭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도시의 편의 시설과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골에 집을 짓기보다 그 돈을 현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미래의 건강 관리 비용을 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오락을 위한 도박 게임 남용 자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에 너무 자주, 특히 외부에서 참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볍게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 게임들에만 몰두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박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면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쉽게 중독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매력은 때때로 사람들의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박 게임을 가끔 즐기는 취미로 여기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만들지 마세요. 수요일, 장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누구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바람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장수에 대한 집착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그리고 매년 정기 건강 검진만으로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장수를 돕는다고 광고되는 건강 보조 식품과 치료 장비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 중 상당수는 이익을 주기는커녕 과다 사용 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세요. 운동 또한 적절한 강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걷기, 요가 또는 가벼운 야외 체조와 같은 활동이 마라톤 달리기, 고강도 헬스 트레이닝 또는 큰 체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보다 더 적합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회복 능력은 느려지게 됩니다. 작은 부상조차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장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목요일, 현명하게 효도하세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신성한 것이지만 효도는 반드시 돈이나 값비싼 선택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중한 고려와 적절한 결정이 부모님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저는 어머니께 틀니를 해드리기 위해 140만 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더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고기와 같은 좋아하시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어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최신식이고 값비싼 방법을 선택한 제가 효도를 다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잇몸이 붓고 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즉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의사는 어머니의 턱뼈가 너무 약해 임플란트를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구멍을 처리한 후 3개월을 기다려야 새로 시술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 치료 과정 동안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22일 이상 정상적인 식사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새 임플란트를 장착한 후에도 잇몸 봉합으로 인해 식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생활 불편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 결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먼 친척 중 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한 후 더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약 9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일반 틀니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의 턱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임플란트보다 틀니가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하고 틀니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달 후 어머니는 틀니를 편안하게 사용하시며 아무 문제도 겪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틀니는 복잡한 수술이 필요 없고 장기간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필요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비싼 것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실제 필요를 경청하고 이해한 후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편안함과 행복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좋다고 생각한 선택이 오히려 부모님께 고통과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금요일, 과시를 위한 늦은 연애를 추구하지 마세요. 은퇴 후 많은 노년층은 여유로운 시간과 재정적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때때로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기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적인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배우자를 찾겠다는 희망은 현명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관계는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연애 모험은 감정적, 재정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존재입니다. 반면 새로운 관계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거나 진정성과 애정보다는 다른 동기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결혼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욕망으로 인해 평온한 노년의 삶과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세요. 73세의 김민우 씨는 건강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집 근처 공원에서 광장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은 단 며칠 만에 52세의 여성으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댄스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73세가 되었을 때 한 달 전쯤 갑자기 집에만 있는 것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공원을 지나가다 노인들이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곤 했죠. 저도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면 얼마나 즐거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어설프고 복잡한 동작을 기억하기 어려울까 봐 그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행동에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집을 나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수강료를 물었습니다. 그곳의 강사는 월 4.000원만 내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강료가 매우 저렴하다고 느낀 김 씨는 바로 등록하고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어렵게 느꼈던 동작들도 사람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점차 쉬워졌습니다. 광장 댄스를 시작한 이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 2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수업이 끝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근육이 이완되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김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 씨는 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지만 예상치 못한 구애를 받으며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추구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년의 삶은 평온함과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시나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단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장 댄스 활동은 김 씨에게 풍부한 정신적 삶을 선사했다. 그룹 내 노인들은 종종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김 씨는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집에서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 오면 숨길 것 없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편안합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김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현재는 집세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안일 외에는 특별히 나눌 이야기가 없는 다른 노인들은 김 씨의 솔직함에 흥미를 느끼며 끊임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저를 그룹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 걱정이 없는 노인이라니요. 저는 그런 칭찬에 미소만 지으며 자신이 매우 단순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어도 저는 사치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매일 세 끼를 간단한 음식으로 해결하고 고기나 생선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며 여행이나 고급스러운 취미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 덕분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돈은 그저 외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점이 52세 여성 박영선 씨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재산이 있고 딸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대화를 시도하고 심지어 저와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는 곳을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교적이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저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4개의 침실과 2개의 거실이 있는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항상 꿈꾸던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산다면 자면서도 행복해서 웃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방문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이혼한 상태임을 밝히며 둘 다 독신이니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 빠르고 직접적이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부침을 겪어온 저로서는 저보다 21살이나 어린 여성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공원에 나와 저를 기다리며 직접 만든 간식과 디저트를 가져와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맛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녀는 곧바로 이건 제가 그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그분만 드셔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 번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기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주는 어떤 선물도 받기를 거절했다. 그녀가 음식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고 했을 때 나는 살짝 밀어내다가 결국 음식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행동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걸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에 나는 당황했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연민이 많은 노인으로서 나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의심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건넨 선물을 받아들였다.
어떤 오해도 피하고 싶었던 나는 그녀의 호의에 답례하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 건넸다. 나는 그녀에게 정서적이거나 물질적인 빚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물을 받은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점차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달콤한 고백에 가끔 감동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물어보았다.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게 된다면,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 번도 당신의 재산을 노린 적이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녀의 진솔한 말은 나를 흔들리게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매력적인 남자라고 말했고, 나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내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나는 이 이야기를 딸에게 전하고 조언을 구했다. 딸은 나보다 21살이나 어린 여성이 나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믿기 어려워했다. 특히 그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32살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더욱 의심했다.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목표는 아빠의 재산일 수 있어요. 그 재산을 이용해 그녀의 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하려는 거죠. 아빠가 결혼하고 재산을 그녀의 명의로 돌리면 문제가 생길 때 되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딸은 덧붙였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아들과 함께 아빠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딸의 냉정한 분석은 나를 걱정하게 했고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 편안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재산을 딸의 명의로 이전했고, 매달 9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그중 40만 원만 딸이 나에게 용돈으로 준다고 말했다. 나머지 금액은 딸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즉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새로운 독신 남성이 광장 춤 모임에 참가하자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 나는 그녀의 초기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딸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감정에 휘둘려 위험한 관계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와 결혼했다면 이후에 내 삶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나이가 많은 남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성의 호의나 감정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관심 뒤에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이성을 잃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노년의 삶을 불행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경험담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글을 매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